안녕하세요.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손열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청중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동아시아연구원이 주최를 하고요. 또 일본의 API, 아시아 퍼시픽 이니셔티브가 공동 주최를 하고 그리고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후원을 하는 한일 협력 2050 미래 세대의 공통과제 해결 이런 타이틀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행사를 위해서 일본 측에서 API 측에서 쭉 참석을 해주셨고 또 특별히 한일 의원연맹 한국 측 회장이시고 국회 부의장이신 주호영 의원님께서 특별히 왕림을 해주셔서 축사를 해주시게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신년 벽두에 한일 관계의 논의의 장을 마련을 한 이유는 올해가 잘 아시다시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난 60년을 좀 회고를 하고 결산을 하고 앞으로 60년을 바라보는 이제 그런 귀중한 자리 해가 될 텐데 한국이나 또 일본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또 정부가 바뀌고 해서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이랄까요? 그런 때에 저희가 이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이틀을 보시다시피 저희는 2050을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 주변에 있는 리스크들, 트럼프 리스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일본은 일본대로 국내 정치가 그렇게 단단한 편은 아니니까, 또 일본의 국내 정치 리스크도 일정 부분 있고, 대한민국은 상당히 큰 리스크를 지금 겪고 있는데, 2050으로 보면은 이 정도 리스크는 저희가 충분히 넘어서서 더 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의 타이틀이 한일협력 2050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2050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첫째는 한일 관계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게 미래지향적 관계, 미래지향적 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는 다분히 과거사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좀 싸우지 말자. 그리고 좀 기능적인 협력들을 해나가면서 좀 미래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과거에서 미래로 이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거사의 논의가 아닌 논의들이 다 그럼 미래지향적인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저희가 오후 4시까지 진행을 하는 저희 컨퍼런스의 주제 그리고 큰 어떻게 보면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래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세대 그러니까 현재의 2030 혹은 우리는 MZ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앞으로 한 20년 후에 2050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세대가 2050 우리 사회의 주류에 들어서는 그리고 일본 사회의 주류에 들어서는 그 세대들이 미래에 당면할 주요한 도전 과제, 해결할 수 있는 것,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지금부터 미리 좀 내다보고 준비를 해나가는 게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그렇게 개념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50을 지금 걸었는데 오늘 회의가 2050의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망하는 회의는 아닙니다. 2050에 우리가 양국의 젊은 세대들이 부딪힐 문제들을 지금 좀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인지 그것들을 논의를 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저희 동아시아 연구원의 파트너로서 API
특히 그 진보켄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셔서 오늘 회의가 이렇게 성사가 될 수 있었고 또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지원을 쭉 해주셔서 특히 김기환 이사장님의 그 여러 그 지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고명하신 저희 그 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분들 오늘 그 또 플로어에서 좋은 그 질의응답을 거쳐서 저희 연구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皆さんと、ソウルでお会いできて大変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私は公益財団法人国際文化会館というところで、API の代表を務めております神保と申します。本日は、日韓協力を2050年という未来を見据えて、考える、会合に参加できることを大変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で、このプロジェクトは先ほど東アジア研究院の孫夜所長からも、説明がありました通り、日本と韓国が未来に向けての課題を見出し、それに向けて今から準備をしていくということを念頭に、それぞれの国の専門家が集ってワークショップを開催し、そしてその成果を発表するという会合でございます。で、こうした優れた企画をいただいている東アジア研究院の孫夜先生に心から感謝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し、またこのプロジェクトを非常に厚遇していただき、支援いただいているコリアファウンデーションに改めて感謝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また今日は大変お忙しい中、韓国の国会副議長を務めるジュホヨン様にご臨席いただきました。本当に大切なお時間を私たちのために使っていただいたこと、また日韓議員連盟の委員としてですね、日韓関係にご貢献されていることに深く感謝申し上げ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2050年というのは、かなり遠い世界に見えますけれども、大事なことはですね、現在の単なる延長の中で未来を見据えることがもはや難しくなった時代に入ったということ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その中には、例えばグローバルなパワーバランスの変動ということで、我々が親しんできたいわゆるこの西側社会における自由で開かれた社会というものが多くの新興国の台頭によって新しい基準、新しい標準というものが世界に生み出されるという時代を我々は目にするかもしれませんし、その中で気候変動問題や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そして人口動態の変化といったまさにその世界の構造を大きく変える変化を見据えた未来を考え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で、こうした世界の転換点を我々がまずどう考えていくのかということがこのワークショップの大きな意味になると思います。で、二つ目にですね、皆さんもそうだと思うんですが、なぜ日本と韓国がこの未来を考える必要があるのかということを私はこのプロジェクトにお誘いいただく中で何回か考えたことがございます。それはですね、この2050年という数字の中に、例えばお隣の中国では2049年、これは建国から100年という時代ですけれども、中華世界の偉大な復興をするという、こういう未来像を描いているわけですね。で、そして先ほどあったように様々な形での世界のトレンドがある中で、日本と韓国はこの東アジアの未来、2050年をどのような未来として見定めたいのかという我々のナラティブを打ち出す必要というものがあるんだろうと思います。それは将来のアジア太平洋地域に対する我々の責任でもありますし、先ほど孫夜先生がおっしゃっていた次の世代にどのような未来を準備するかという責任でもあると思います。本日の会合がですね、そうした観点から良い議論として生み出され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本日は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입니다. 올해 한일 수교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세미나들이 예정돼 있습니다만은 이 세미나가
올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큰 세미나인 것 같습니다. 조헌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동아시아 연구원 손열 원장님, 또 API의 진보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서 정부는 정부대로 또 국회는 국회대로 다양한 미래 협력 방안들을 준비하고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최근에 생긴 한국의 국가 리더십 문제로 그런 뜻깊은 행사들이 축소되든지 열리지 않을까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일은 미래를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는 측면과 또 불행한 과거사를 정리해야 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서로 충돌하는 영역이 없지 않아서 늘 미래를 향한 협력이 발목 잡히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과거는 과거대로 정리하고 미래를 위한 협력이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지를 잘 좀 고민해보고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세계 경제나 안보가 블록화되면서 한일이 협력해야 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래 세대들 2050에 맹활약을 할 미래 세대들은 과거사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운 세대들이 많아서 그런 우려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들어가 보면 또 실제 한일 교섭이나 협력을 해보면 그런 어려운 점들에 많이 부딪힙니다. 오늘 최고 전문가이신 여러분들이 이 좋은 한일 미래를 향한 협력 방안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저희들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오늘 이 세미나 결과는 한일 의원 연맹의 한국 측 의원들에게 모두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한일 의원 연맹은 지난 11월 말에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일본 일한 의원 연맹의 서가 회장, 그다음에 이시바 총리와 서로 상견하는 인사를 가졌고 오늘 입헌민주당 의원 3명이 한국을 방문해서 저와 만나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한국 국회가 20일, 21일, 22일 3일간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특사단이 제가 단장이 돼서 다시 이시바 쇼리와 서가 회장 또 누가가 중의원 의장을 뵙고 지금의 국내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또 한일 협력 강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의미 있게 하는 방안들을 논의하고 올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 일본서 와주신 참가자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아주 뜻깊고 유익한 좋은 세미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는 손열 원장님과 진복현 대표님께서 이번 연구 프로젝트 개요와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본격적인 세션에 앞서서 잠깐 좀 그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 1년 전에 저희 그 동아시아 연구원과 일본의 API가 서로 협력을 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한일 협력 2050 이라는 타이틀의 공동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초동 미팅과 중간 발표회를 거쳤고요. 그리고 오늘 일종의 그 최종 발표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저희 그 보고서들을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다음 달 정도에는 동아시아 연구원의 그 연구 결과를 게재를 할 예정이고요. 또 추후에 API에서도 잘 활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격적인 그 발표에 앞서서 한국 측과 일본 측이 2050에 저희가 부딪히게 될 그 주요한 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좀 그 일종의 그 프리뷰로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본 측부터 먼저 해서 일본 측에서 생각하는 주요 과제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팔로우업으로 한국 측으로 가겠습니다. 네. 진복현 선생님, 네, 주시죠. このプロジェクト全体のデザインは、孫先生が今ご紹介いただいた通り、2050年における日韓協力ということで、いろいろな、未来の想定の仕方があるということではありますけれども、まず世界全体の、いわゆるこの動態の考え方、特に2050年世界がどうなっているかという大きな、テーマについてのレビューを行いながら、主にこの5つの、分野に分けて、検討を行いました。一つは、2050年を見据えた、北東アジアの安全保障、そしてその中における日韓の、安全保障協力の、可能性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で、これに関しまして簡単に日本のペーパー、これから発表が、なされるわけですけれども、これを担当いただきました、小木博人さん、からはですね、その、基本的な日韓の基盤となる協力というものを今から準備をして、それに将来に向けた様々なこのリスク、そして安全保障上の変動に対応できる体制を作っ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こういうことが発表される予定でございます。で、特にですね、この日韓の2国間の協力、そしてそのアメリカを含めた3カ国間の協力で、今後のその北東アジア、特に朝鮮半島とそして広く北東アジア広域の安全保障問題にどのように対応していくのかという可能性をいくつかのこのパターンに分けてですね、論じ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で、2番目の領域は経済、そして経済統合の中で日韓関係が果たす役割ということで、同志社大学の寺田隆先生に日本側は担当いただいているところです。で、こちらはこの将来のこの経済統合の動向がどうなるのかというその動向分析もさることながら、特にですね、具体的に日本と韓国がよりこう広い領域で協力をしていくために3+3ダイアログ、これいわゆるこの外務省と、そして日本の経済産業省、そして財務省、といった、いわゆるこの外交とトレードと、ファイナンスですね。この3つの、領域で、より制度化された協力というものが、効果的であり、かつ有効であるということが、論じられて、おります。特にこの、貿易と、金融のシステムを安定化させるということや、韓国のその、広域貿易圏、地域貿易圏への参加、特にCPTPP へのその加盟といったことが、最終的にはですね、これが、地域全体のサプライチェーンの強靭化や、その、例えば先端技術、半導体といった技術のその戦略的な推進に役立っていくという、こういう視点が示され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で、3番目の領域はですね、新興技術、特に人工知能に関する問題をどう捉え、これを日韓でどのようにこの協力を深めていくの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で、こちら経営競争基盤のマネージングディレクター、そして私どものパートナー機関である地経学研究所のですね、経営主幹を務められている塩野誠さんがこの問題を扱っていただきましたけれども、特に塩野さんの方からは政策提言としてこの人工知能のセーフティ、つまりAI の安全利用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を日韓で、そして東アジアでしっかりとこう確立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重要で、その際にコンセプトの基盤となるのが塩野さんによればそれは人間中心の AI 社会、
の原則というものをどのように作っていくのかということが非常に重要だということです。すでに日本も韓国もですね、その AI エシックス、人工知能の規範についての議論というものを進め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これをどのような形で融合し、そして東アジアに地域的な拡大を果たしていくのかということが重要だということが論じられております。で、4番目の領域はですね、エネルギーと脱炭素に関する問題、エネルギーと環境に関する広域な問題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で、こちらは日本でですね、エネルギーとその開発に深く関わるジョグメックという組織がありますけれども、その主任研究員を務めておられる原田大輔さんにこの問題を担当していただきました。で、この日本と韓国はこのエネルギーの構成や、そしてそのサプライチェーンの強靭性の必要性というところでは、多くの問題を共有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で、その中で将来の新しいエネルギーの開拓や、その重要なそのエネルギー源のですね、しっかりとしたそのこのサプライチェーンの確保ということについてどのように協力できるのか、そして将来のエネルギー源ということでは、特にその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開発やその有効利用、そしてそのエフィシエンシーの向上といった領域にどのように協力するのか、そして原子力の問題ですね。これは両国がセンシティブな問題を抱え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けれども、これらをベストミックスで組み合わせてどのように長期的なエネルギーのサステナビリティを支えるかということを日韓ともに協力し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議論になっております。で、最後の問題がですね、これも日韓が深刻な問題を抱えている人口動態と少子化に関する社会構造にどのようなに取り組む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韓国でも大変今深刻ですけれども、日本でも目に見えて今人手不足があらゆる産業セクターの中で重要な問題となっております。大企業、先端企業から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に至るまで日本は今人が全く足りないという状況になっているわけでございます。で、この日韓が共に抱えるいわゆるこの人口減少という問題が日韓のその経済、そして都市構造、社会構造にどのようなインパクトを与えるのか、それに向けて我々がどういうふうな形で社会構造を再設計していくのかということをかなり根本的に考え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その中にはですね、例えばスマートシティやデジタル化、そして省人化といったことでテクノロジーの力を借りて解決し得る問題と、さらにはですね、女性の活躍であったり、さらにはそのダイバーシティの確保ということで社会のあらゆる層を活力としてよりこのインクルーシブに進めていくといったことをより日韓はですね積極的に取り組んで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はないかと、我々も当然そのリスペクトするべき文化背景というもの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中にもしそういったダイバーシフィケーションがあまり進んでない要素があれば今からその問題を特定し、そしてさらに推進していくという余地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いったいくつかのこの問題提起が含ま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具体的にはぜひセッションをご拝聴いただければ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ところです。私の方からは以上です。 네, 감사합니다. 한국 측 오늘 그 발표할 내용들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면은 한국 측에서 한 6개 그 아이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보 분야인데요. 2050의 안보가 되겠습니다. 전재성 EAI 국가안보센터 소장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께서 맡아주셨는데 가장 큰 도전은 핵 문제로 봤습니다. 근데 그 핵 문제가 북한 핵이 아니고 미래 글로벌 핵 질서에 큰 변화가 오고 있다. 그래서 그 핵 질서의 변화에 한일이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챌린지의 넘버원이라고 봤습니다. 그 글로벌 핵 질서의 변화에는 첫째는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나 능력이 상대적으로 이제 감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도 핵 능력이 상당히 신장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전 과제에 대해서 한일의 협력의 아이템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실제로 직접 들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반복을 하질 않겠습니다. 핵심적으로는 그 미중 간의 핵의 균형, 핵 패리티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속에서 한일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경제 분야에서 이정환 교수님이 맡아주셨는데 서울대학교예요. 가장 큰 도전은 양대 도전인데 하나는 지구적으로는 디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후퇴가 앞으로 20년도 좀 계속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것은 글로벌라이제이션 속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그 외부 환경과 별도로 한국과 일본은 슈링킹 저성장으로 완연하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두 가지 도전에 대해서 그 협력 과제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디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그 세계화의 후퇴에 대한 한일의 협력 방안, 그리고 한일 양국의 경제의 상대적인 축소 에 따른 한일 양국의 서로 그 협력 방안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 하나 역시 중요한 것은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유일한 낙후 지역인 북한 경제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적어도 2050 차원에서 그 방안에 대한 그 논의가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첨단 기술 파트는 한양대학교의 백서인 교수님이 맡아주셨는데 첨단 기술도 많지만 AI에 국한해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백 교수님이 보시는 AI와 관련된 최대의 도전 과제는 한일이 공통적으로 만날 그것은 미중 양대국의 AI 경쟁에 의해서 글로벌 AI 생태계가 디커플링 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그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AI 생태계, 그러니까 AI 생태계가 글로벌하게 짜여져야 일종의 그 통합된 생태계가 돼야 한일 양국의 국력이 신장이 될 텐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을 서로 힘을 모아서 해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논의를 하실 거고요. 네 번째는 기후와 에너지인데 이건 뭐 기후 변화 대응으로 2050까지 좀 탄소 중립을 하자고 했고, 이를 위해서는 정말 그 거대한 에너지 전환과 또 동시에 에너지 안보를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핵심적인 과제는 국내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린 코어퍼레이션, 그러니까 그 녹색 협력이 필요하다 해서 녹색 협력과 관련된 서로 협력의 아이템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구 문제인데요. 인구는 연세대학교의 한준 교수님이 해주시는데, 이 글로벌하게 인구 문제는 이게 인구 폭발이 문제가 되는데, 한국과 일본은 조금 전에 진보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인구가 줄고 있는 것, 그것이 노동력이 감소되고 있는 것, 그리고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는 것, 두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는 지방 소멸로 연결이 되는, 그래서 인구 문제는 지금 그 지방 소멸 문제와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한일이 아주 유니크한 고민을 공유를 하고 있어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
시 최대 도전 과제고 그 구체적인 도전 과제로 두 가지를 집었습니다. 하나는 연금 개혁이 일본 상당히 했지만 계속 연금 개혁이 돼야 되고 한국은 본격적인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지방 소멸에 대응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 주민 간의 협력인데 이것은 사실은 일본이 지금 선행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행 경험으로서의 일종의 그 반면교사로 삼아서 한국이 잘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미래 청년 세대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이것은 미래 청년 세대인 박지수 연구원, 이에야 연구원이 담당을 하고 계신데 미래 청년 세대의 상호 인식, 한일 간의 상호 인식은 기성 세대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쭉 제시를 하고 특히 미래 세대가 서로 만나는 것은 선진국 국민과 선진국 국민이 만나는 그러니까 저 같은 기성세대는 사실은 개도국 세대로 개도국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일본과 조우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의 젊은 세대들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한일 관계를 모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큰 도전 과제는 기성세대의 문제다. 기성세대의 그 상호 인식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역사 갈등으로 불거져 있는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미래 세대의 그 진정한 새로운 만남이 있을 수가 있지. 이것을 그대로 둔 속에서 세월이 지나면은 한일 관계는 그 새로운 세대에 의해서 새로운 관계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낙관적인 전망일 것이다. 그래서 요 파트와 인구 문제에서의 개혁이 두 파트에서는 두 분께서 같은 해법인데 한일 양국의 민주주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청년 세대의 임파워먼트가 필요하다.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정치 과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이런 그 정체성의 이슈라든지 인구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서 따라서 그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조금 더 잘 반영될 수 있는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그 논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그러면 저희가 한 15분 정도 시간을 썼는데 여기서 전체 서머리는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바로 세션으로 가겠습니다. 네.